이제 플래시를 좀 더 사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카메라로부터 분리시켜 사광선인 상태에서 발광을 시키게 되면 정면에서 플래시를 발광시켰을 때보다 얼굴의 윤곽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연결 코드를 TTL 전용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TTL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욱 편리하죠. 얼굴의 윤곽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플래시 확선광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촬영하는 요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운스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직접 90도 광선으로 플래시를 빛을 비쳤을 때에는 피사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외에서 플래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처럼 실내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플래시의 광선을 직접 광선에서 간접 광선으로 바꾸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된 플래시에 비해서 이렇게 소형 플래시가 가지는 장점을 이용하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플래시의 헤드가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이죠. 플래시의 헤드가 좌우로 또는 상하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빛을 간접적으로 피사체에 비침으로써 아주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정이 일단 가까우니까 천정에 바운스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네. 이처럼 바운스로 촬영한 사진은 직접 광선을 비춰서 촬영한 사진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운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뒤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운스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빛이 반대로 이쪽으로 뒤로 번져가는 소모되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간혹 카메라에 이처럼 카드가 부착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를 이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바운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바운스 촬영한 사진에 비해서 카드를 이용한 사진은 보다 더 그 윤곽이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플래시에 이 카드가 없다면요, 고무줄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무줄 밴드를 플래시에다 채우시고 일반적인 명암이나 하얀 작은 종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바운스 촬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옆에 좌우에서 오는 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란다에 있는 창가에서 빛이 들어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광선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플래시를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벽이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있다면, 즉 한 2m 이내에 있다면 다행인데 카메라로부터 벽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이 벽에 바운스 시키자고는 빛이 너무 멀기 때문에 소멸이 돼서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하자면 바로 이 하얀 장갑입니다. 이 하얀 장갑을 이용하게 되면 벽 바운스 촬영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교회나 혹은 넓은 공간에서도 바운스 촬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때 플래시에서 반사되는 쪽으로 장갑을 어느 정도 너무 멀리 하면 효과적이 없고요. 한 10cm 내지 20cm 정도를 띄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죠. 자, 찍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벽에서 바운스한 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언제나 이 하얀 장갑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용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얀 장갑을 끼우지 않고 그냥 손으로 바운스를 하게 된다면 색온도가 약간 붉은 기운을 띈다는 것이죠. 붉은 기운을 띠는 사진을 원하신다면 장갑을 끼지 않고 손으로 그냥 바운스 촬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바운스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출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TTL 플래시 촬영인데요. TTL 촬영은 빛이 확산되어서 돌아오는 양을 카메라 스스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손쉽게 바운스 촬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너무 멀리 있는 대상은 되도록 피하고 조리개를 f4 정도 이하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동으로 촬영하는 요령인데요. 흰 벽이나 흰 천정에 바운스할 경우에 조리개는 가이드 남바를 반사거리의 합, 즉 그림에서 A와 B를 합한 값에다가 빛이 확산돼서 손실되는 양 1.4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 촬영에 있어서는 가이드 남바를 그냥 거리의 합으로 나누면 조리개 값이 나오죠. 그 조리개 값을 한 단 더 열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 남바 24인 플래시로 바운스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이드 남바를 거리의 합인 6m로 나누게 되면 조리개 F4가 되죠. 여기에 조리개를 한 단 더 연 값, 즉 F2.8로 촬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운스 되는 벽이 흰색보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반사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조리개를 더 열어주어야 되겠죠. 자동 포토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면광으로 촬영할 때보다 조리개를 약 2단 정도 더 열어서 촬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발광부를 정면으로 했을 경우에 알맞은 조리개치가 F8이라면 바운스할 경우에는 F4로 카메라에 세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좁은 방이나 낮은 천정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장소가 넓어지면 이에 따라서 좀 더 조리개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운스 촬영 이외에도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은 확산 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플래시 빛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확산 박스는 빛의 손실이 크지만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즘 보급형 SLR 카메라나 컴팩트 카메라에 부착된 컴팩트 플래시도 휴대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TTL 촬영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기념사진 등을 촬영할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광량이 가이드 남바 12 정도로 아주 작으므로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조리개 F4 정도로 촬영하게 되므로 보통 3m 이내에서 촬영하면 될 것입니다. 맑은 날 야유에서 보정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리개가 F8 내지 11 정도로 조여서 촬영을 하게 되므로 거리를 너무 멀리 하면은 플래시의 빛이 약해져서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5m 정도 이내에서 촬영해야 된다는 제약이 따르는 것뿐이죠. 흐린 날이라면 조리개를 좀 더 열어서 촬영하게 되므로 야유에서도 2, 3m 정도까지는 플래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촬영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물 사진에서 간혹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크게 열렸던 동공이 미처 닫히기 전에 플래시 빛에 혈관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정목현상, 레드아이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카메라에서 정목방지 기능을 선택해서 촬영하면 효과적인데요.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 발광을 해줌으로써 동공이 작아지게 한 후 촬영하면 정목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플래시를 카메라에서 분리해서 촬영하는 것도 정목현상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래시의 빛은 사진의 촬영 영역을 더욱 폭넓게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낮의 역광에서 보정학으로서의 역할이나 근접 촬영에서의 플래시의 역할은 중요하죠. 실내에서 창밖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에서도 필수적이고요.
또한 주변의 분위기를 적당히 살려주는 슬로우 싱크로 촬영 기법은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작지만 컴팩트 플래시의 위력도 만만치 않죠? 보다 전문적인 사진을 원하신다고요? 플래시 확산광을 활용하는 바운스 촬영이 있습니다.